오늘은 아주 유명 인사죠.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많으면 정리할 필요가 있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자녀들한테 돈 들어가는 걸 끊어야 됩니다. 오늘 존니 대표님을 만나 뵈니까 또 문득 이 질문을 꼭 드려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최근 이제 삼성전자 아주 뭐 전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전망치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한 11만 원까지 올리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대표님 삼성전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근데 그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저는 다시 질문하는 게,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결정은 그 회사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8만 원에서 10만 원 가는 게 그래 봐야 20% 버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뭐 100억 투자해서 20억 버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고 삼성전자 사고 다른 것도 사고, 그래서 저는 펀드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사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봤을 때 20년 기다리면 10배가 되겠구나. 예. 20배가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갖고 싶어서 사야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면 안 돼요. 예. 아, 갖고 있고 싶어서 그럼요. 사야지. 내가 이 회사 동업하고 싶은 거예요. 예. 회사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이제 카카오 같은 거 옛날에 살 때 네이버를 산다든가 카카오를 산다든가 게임즈를 산다든가 NC소프트를 산다든가 할 때 동업하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면 전 국민이 카카오 하잖아요. 예. 이거 갖고 있어야 되겠네. 예. 그래서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보면 한 30% 오르겠네. 그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다시 보여요. 삼성전자 정말 갖고 싶은 건지. 근데 아니면 뭐 8만 원에서 9만 원 될 것 같으니까 사지. 그건 아니에요. 예, 정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것이 거의 천철살인입니다. 즉, 삼성전자에 목숨 걸지 말고. 그렇죠. 그죠? 예,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정말 뭐 8만 원, 9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것이 뭐 한 20% 기껏 뭐 그런 수준인데, 아마 이렇게 이제 계산식을 놓고 생각하면 또 별것 아니네라고 별거 생각하시는 아니에요. 분들 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삼성전자가 내 전체 자산 중에, 내 주식 자산 중에 예. 5%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올라가든 내려가든 꾸준히 살 거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떨어지면 좋아하죠. 예. 내가 10년 후에 쳐줄 건데. 예. 메리츠 자산운용은 사실 이제 펀드를 만드는 회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펀드를 만드는 이 운용 회사들이 대부분 숨어 있잖아요. 그죠? 대중들한테는 숨어 있는데, 메리츠 자산운용은 상당히 대중들한테 공격적으로 많이 다가섭니다. 그죠? 대표님도 뭐 전국 투어 많이 하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제가 그게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예. 한국에 왔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사가 대부분 직접 팔죠. 펀드를. 메시지를 직접 전해야 되거든, 고객들한테요. 우리 이렇게 투자한다. 근데 한국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에서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가 감춰지는 거예요. 우린 장기 투자한다. 근데 그 은행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고객들이 우리하고 딱 차단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간에 수수료가 없으니까 투자하는 사람은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잘못된 게 없죠.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 한국에 10%는 제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미 부자예요. 예.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큰 은행 같은 데 가서 VIP로 대접받으면서 해요.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하실에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타겟은 말씀하신 대로 90%네요. 네, 90%가 저희 타겟이죠. 그래서 시니어분들, 노후 준비 안 됐는데 지금부터 하겠다는 분, 예. 그 다음에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해라. 그리고 가정주부들, 그 사람들이 저희 타겟이고, 예. 그게 지금 굉장히 감동적이죠. 특히 예. 아이들, 미성년자 아이들의 계좌가 한국에서는 비대면이 안 돼요. 미성년자는. 그 직접 만나야 돼요. 예. 그게 벌써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15,000명이 됐어요. 2년 반에 네. 그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개설시킨 네, 그 아이들.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직접 만난 사람이 15,000명이라는 얘기예요. 미성년자, 직접 만나서 다 대면으로. 예, 그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예. 한 사람당 한 그렇죠. 30분 걸리거든요. 예. 그게 15,000명이 된 거예요. 예, 전국에. 네. 예. 굉장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 투어 하면서
그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룬 거. 예. 네, 그거 제가 우리 아이들이 부자 되겠구나. 일본하고 다르게 가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주부들. 그리고 사교육비 제발 끊어라. 이거 왜냐면 그게 나중에 다 후회할 일이거든요. 그 아이가 그 돈 가지고 대학교 졸업하면 그 아이가 뭐 5억 정도 생길 텐데 그 돈을 왜 그 갖다 버릴까? 예.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운동 즉 투자의 대중화, 특히 주식 투자 멀게만 느껴지던 주식 투자를 훨씬 가깝고 친근하게 만드신 대장님이신데 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지금의 어린 아이들이 지금의 20대, 30대와는 다른 어른들보다 그럼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또 숨은 공신인 그럼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경제 동력을 이룰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창업을 해야 돼요. 야, 창업을. 네, 음. 창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처럼 중국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새로운 게. 예,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나라는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예. 그 타고난 장사꾼이죠. 돈에 대한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하고. 우리는 공부 잘하면 돈 들어올 거야. 아니에요. 공부하고 돈은 상관이 없죠. 다 그렇게 생각은 네, 하잖아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돈이 일하게 하는 것 깨닫고 예. 돈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돈을 아껴서 투자를 하고 그거를 가르쳐야 되죠. 말씀 들어보면 참 중국은 사회주의인데 창업 정신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한국은 자본주의임에 틀림없는데 사실은 창업보다는 취업 정신이 뛰어나고. 그렇죠.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받니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예. 잘못 교육을 받은 거죠. 예. 제가 최근에 탈북자 여성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제 유튜브를 보고 주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 투자만 하면 그 회사가 그 내 노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배당도 주고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고서는 막 흥분이 돼 찾아왔는데 자기 남편은 여기서 태어났는데 주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북한에서 온 탈북 여성은 주식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깨닫는데 예. 자본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구나. 이게 한국에서 이런 교육을 너무 안 했구나. 예.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기업에 투자도 해보고 그렇게 됐으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이 음. 노후 준비가 잘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 아들이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 며느리가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 딸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 근데 아직도 안타까운 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깨달아요. 그래서 60대, 50대는 깨닫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아가야 그 준리의 유튜브 좀 봐라 그랬는데 다 거부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 아버님 다단계예요. 아니면 아버님 그 사기꾼이에요. 아버님 그거 주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좌절을 겪는 거예요. 그 자녀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아버님의 연세가 되었을 때는 깨닫죠. 크게 후회하고. 예, 후회하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안타깝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부부끼리도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살아온 예.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와이프가 주식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남편이 절대 안 된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예. 예. 근데 고무적인 거는요. 제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지만 강연을 나가면 너무나 놀랍게도 젊은 부부들이 90%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20대, 30대. 그래서 저는 이게 희망이구나 한국에. 그거 다 존니 대표님이 뭐 우리 노는 이제 싹 씻어서. 그러니까요. 너무 고맙죠. 예. 네. 자, 오늘 존니 대표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유익한 정말 알토란 같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꼭 이 이야기는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네, 있다면요. 그러니까 주식은 주식이나 펀드는 주식형 펀드죠. 예.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예. 절대로 여유 작업을 하셔야 되고 예.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오늘은 내가 지루라도 10,000원 만들고 20,000원 만들고 무조건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TV나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주식 투자에 대한 그 방송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헷갈려요. 나는 꾸준한, 소음. 예, 소음이죠. 예.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거를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펀드나 이런 데 꾸준하게 연금저축 펀드든 최신연금이건 꾸준하게 투자하시고 시간을, 그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Never time the market.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Time in the market. 투자돼 있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투자가 되어 있어라. 네, 그러니까 fully invest 돼 있어라. 막 그 시장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지 말아라. 예. 이제 그런 철학을 유지하시고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손주들 다 같이 시작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예. 너무나 한국은 나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맞습니다. 너무 많아요. 뭐 헬조선이다. 예.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건지.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는 거 믿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예. 오늘 나눈 많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또 이 베스트셀러죠. 세계의 베스트셀러. 존니의 금융 문명 탈출은 최근에 나온 거고 또 이제 작년 초에 나왔던 거죠. 네. 예,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특히 이제 존니의 금융 문명 탈출 이 책에는 여러 가지 Q&A가 많고 네, 그죠? 네, 네. 또 나 자신의 금융 컨디션을 투자 컨디션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또 숙제 문제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책들을 통해서 또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또 많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